제26화 골륜파 금곡사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6화 골륜파 금곡사관. 골륜파 대제자 후보 선정에 참여한 도인은 각 도관의 일대 제자들이 나섰고 12도관에서 각각 한 명씩 선정되었으며 추가로 3명 더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니 지금 골륜파 연공관에 도전한 인물들은 모두 15명이었다. 그러나 15명이 사흘 전에 이 연공관에 들어왔지만 사흘이 지난 현재 남은 인원은 단 2사람만 남게 되었으니 지금 7기관에 든 인물은 바로 유성문이었다. 휘청, 저벅, 척, 스르륵 푹. 성문은 힘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의 상처가 깊은 것인지. 성문은 휘청이며 걷다가 내실 중앙에 이르렀을 때 그는 힘없이 두 무릎을 꿇게 되었으며 그는 입에서 튀어나오는 핏덩이를 뱉어내었다. 성문은 이곳저곳에 잔상처가 심했으며 심각한 내상을 입었는지 그의 입에서 검은 핏덩이가 튀어나와 그의 입과 옷을 더욱 더럽혔다. 물론 입고 있는 옷이라곤 꼭 넝마와도 같았지만 스르륵 쿵. 성문은 힘들었던지 급기야 자리에 누웠고 다시 몸을 뒤척이다 천장을 보며 대자로 뻗었다. 이제야 속이 좀 편하게 되었군. 마지막 관문이군. 직전 관문은 거의 살인적이었어. 물론 영보관 관주이 마문밀기에 당하지만 않았어도 넉넉하게 관문들을 통과하는 곳인데 마문밀기로 계속해서 징기가 이어지지 않았으니. 성문은 가슴이 조금 답답하였는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사부님만 괜찮으면 된다. 영보관 관주가 사부를 향해 마술을 뻗치지 않았다면 마문빌기라 해도 언제든지 물리칠 수 있었지만 사부님의 목숨을 잡고 나에게 위협했으니 어쩌겠나. 사부님은 무공이 미약하니 그대로 당할 수밖에. 그렇다. 성문에게 이곳 골륜파의 기관은 그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성문은 결정적일 때 징기를 이어나가기 어려웠으니 그가 기관에 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였다. 하지만 다른 젊은 골륜파 도인에게 기관은 목숨을 끊을 만큼 위협적이지 않았지만 성문에게 다가온 기관은 그의 목숨을 위협하고 끊을 만큼 매우 악독했으니 성문이 자신에게 불리한 기관이라는 것을 어찌 알았겠냐마는. 다른 젊은 도인들은 생명을 잃었을까? 여기까지 도착한 도인은 없는 것 같은데 진영 도인도 죽었을까? 성문의 얼굴은 깊은 상처로 그 얼굴이 밝지 않았지만 진영 도인을 생각하며 그의 두 눈은 더욱 그늘졌다. 그런데 이곳은 또 어떻게 통과하면 되지? 가만. 사실 이곳 7관은 지혜를 시험하는 기관이었는데 그동안 이 시험 기관을 자력으로 통과한 이는 없었다. 그렇다면 그동안 골륜파의 대제자, 즉 골륜파 차기 장문인은 어떻게 이 관문을 통과했을까? 사흘이 지나 제자들이 이 기관을 통과하지 못할 시에는 이 연공관과 이어진 출구를 반대로 열어서 관주들이 들어와 최종 시험관에 있는 인물을 대제자 후보자의 신분으로 규정했었다. 하지만 이곳을 통과한 이들이 있었는데 모종의 관계로 곤 도관의 관주가 미리 이곳의 비밀을 일러준 인물들은 종종 통과했었다. 물론 이는 비밀이었지만 말이다. 현장에 무언가 보이는데. 성문은 기운이 없었지만 아주 우연히 이곳 기관을 통과할 비밀과 조우하게 되었으니, 하지만 그가 태어나며 벌머셋으로 오성이 열리지 않았다면 이를 발견해도 그냥 지나칠 연공관의 비밀이었다. 울룡이군. 그런데 누가 저곳에 저런 그림을 그린 것인지. 성문의 표정은 매우 기운이 없어 보였지만 그의 두 눈만큼은 빛나고 있었으며 일문천하결이다. 허허, 밀문천하결. 이곳 골륜파의 연공관에
도대체 무슨 기연이 있더란 말인가. 밀문의 유전이라니. 밀문이란 더욱 골륜파와는 상관없는 성문에게 또 다른 년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다. 일문 천하결은 천공시구나.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니. 성문은 두 눈을 감았으며 그는 마음이 요동하였다. 비록 육체는 크나큰 부상으로 숨쉬기도 불편하였지만 밀문 천하결이라는 심결을 발견하고 그는 마음에서 크게 동요하였으니 성문은 가부좌할 힘이 없어서 그저 두 눈을 감고 심결을 헤아리기 시작했으며 그는 골륜파 노도인과 같은 큰 심득을 얻는 기연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쿵. 이곳 칠연궁관의 거대한 철문을 다시 밀고 들어오는 인물이 있었고 저벅. 한 젊은 도인이 들어왔다. 그는 모든 것이 신기하듯 칠연궁관 곳곳을 두리번거렸고 몸을 천천히 회전하며 천장의 곳곳을 살피고 있었다. 아무래도 이자의 행동으로 아직 대전 중앙에 누워있는 성문을 발견하지 못한 듯하였다. 그러더니 어라? 이게 누구야? 이제야 성문을 발견이라도 한 듯 저벅. 성문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으며 회색 도복을 입은 한 청년이 성문에게 걸어왔는데 저벅. 어라, 소년 도인이군. 흐흐흐흐. 이봐 금국의 친구. 아직 죽지 않고 이곳까지 왔나? 무슨 말인가? 골륜파는 후기지수를 매우 아끼는 문파였다. 그래서 아무리 대제자 후보를 뽑는 곳이라 해도 대제자 후보를 뽑는 영공관의 기관은 도전하는 골륜파의 후기지수들의 생명을 취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성문을 보며 혼잣말하는 이 자가 누구인가? 서서히 검은색 그림자가 걷히며 조금 비열한 웃음을 흘리는 이는 바로 영보관의 영현 도인이었다. 그는 바로 장안태수의 아들이라 하지 않았던가. 영보관의 허운과 군도관의 인성이 모의로 이곳까지 아무 노력 없이 당도한 그 인물 영현은 성문의 혈로와는 전혀 상반된 길을 걸었으니 흐흐흐흐. 너에게 특별히 할애된 죽음의 기관을 뚫고 여기까지 왔다니 실로 대단하다. 하지만 흐흐흐흐. 너의 실력과 운은 여기까지다. 영현 도인의 우수에 검은색 기류가 형성되고 있었다. 그는 내가 공부의 진력을 일으켜 우수로 보내서 손바닥에 외현했다. 이 검은색 기류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골륜파는 도가 계열의 무공을 연성하지 않는가? 보통 도가 계열의 무공이라면 현재 영현의 검은색 기화는 전혀 다른 기류이니 말이다. 흡사, 강력한 마공과도 같았으니 흐흐흐흐. 왜 금국은 사보와 척을 지었는지. 사보는 너희가 미워도 너무 밉다고 하더구나. 내가 이곳에 들어올 때 금국의 적하도인은 본인이 해결한다고 하시며 혹시 영공관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최후에는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인성도인도 내가 혹시 자신이 베푼 죽음의 기관을 넘는다면 마지막 관문에서는 도저히 나갈 수 없을 것이라 하시며 마지막 가는 길을 내가 해결해 주라고 당부하셨지. 아수라 파멸세. 어라, 아수라 파멸세. 과거 마교의 수하가 된 배교 교주의 무공이 어찌 골륜파 유력 도관의 일대 제자의 입에서 나온단 말인가. 그렇다면 지금 영현 도인에게 배교 교주의 무공이 전수되었다는 것인데 종전 성문이 허웅에게 당한 마문밀기도 배교 교주한테서 나온 무공이지 않은가. 도대체 어찌하여 배교 교주의 무공이 현재 영현 도인의 손에 악기가 폭발할 듯 뭉쳐 있었으며 영현 도인의 얼굴은 매우 흡족하고 사악한 미소를 지었다. 녀석아, 너는 영광으로 여겨라. 나는 배교 교주의 무공을 익히며 살심이 폭발할 듯하였지만 그동안 골륜파의 태청신공의 신법으로 간신히 억누르며 살았다. 그래서 나의 마문밀기는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시험해 볼 기회가 없었지. 하지만 지금 이곳은 곤도관 기관 운영자가 보지 않을 유일한 비밀 공간이구나. 그래서 말인데 너에게 처음 전개하는 것이니 너는 영광으로 여겨야 한단 말이다. 어라, 어린 녀석이 싹수가 출장 나갔나? 대답이 없어. 수슈이
영복원의 영현은 자신의 진기를 거뒀다. 그러니 그의 우수에서 검은색 마기가 호련히 사라졌다. 이제 영현은 유성문의 누운 모습을 조금 자세히 보았다. 성문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좌에서 우로 천천히 쓸어보았는데 유성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마치 죽은 사람과도 같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미약한 숨소리만 잔잔하게 들렸으니 이거 사람이 아니라 아주 걸레구나. 여기저기 병장기와 암기에 살이 찢겨 피가 나고 녀석의 입은 진한 피칠을 하고 있으며 그 옆에 입에서 뱉어낸 것과 같은 검은색 핏덩이는 아주 만신창이가 된 폐인과도 같군. 사람이라기보다 그냥 고깃덩어리가 맞겠구나. 흐흐흐흐. 마문 밀기를 사용할 필요도 없겠군. 영현 도인은 성문을 보고 멸시찬 눈빛을 흘렸으며 저벅, 저벅, 저벅. 영현은 좌측 벽면으로 걸어가 손으로 벽면을 더듬거렸다. 권관주, 인성 도인이 이쯤에 무적행으로 떨어지는 출입구가 나올 것이라 했는데 영현은 벽면, 좌측 구석의 벽면을 여러 군데 더듬거리며 종종 벽면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다. 덜컹. 깜짝이야. 제길 미끄러져서 내가 떨어질 뻔하였다. 휘잉, 휘잉. 벽면에 사람 하나 들어갈 문이 열렸고 열린 문 안은 칠흑 같은 어두움이었으며 그곳은 끝없는 낭떠러지로 보였다. 물론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 그조차 헤아릴 수 없었지만 말이다. 그리고 그곳 아래에서는 차가운 공기와 습한 바람이 올라왔다. 영현의 머리칼은 심하게 날렸고 이렇게 습한 바람이라니. 도대체 이곳은 뭐란 말인가? 영현 도인은 고개를 안으로 쑥 집어넣고 안을 살폈지만 그의 두 눈에 들어오는 것은 전혀 아무것도 없는 오직 어두움이었다. 흐흐흐흐. 이곳에 빠진다면 죽지 않아도 절망으로 영혼까지 시들어버리겠구나. 영현은 고개를 디밀고 다시 원위치하였다. 저벅, 저벅, 저벅. 척. 스르르르르르. 영현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유성문을 들어안았다. 성문은 비록 나이에 비해 육신은 조금 컸지만 그래도 영현에게 있어서 조금 작은 육체였으며 그는 가볍게 들어안아서 걸었다. 저벅, 저벅, 저벅. 여전히 성문은 두 눈을 감고 있었는데 성문은 기절한 것인지 아니면 지친 육신으로 잠들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영현이 들어올렸으나 그는 여전히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저벅, 저벅, 저벅. 잘 가라. 내세에서는 금곡과 연을 잊지 말거라. 휙. 흐흐흐흐흐흐흐. 영현은 조금 비겁한 인상이었지만 잔잔한 미소를 짓고 떨어져 어두움으로 묻힌 유성문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좌측 벽면을 두 번 두드렸다. 톡톡. 덜컹쿵. 성문이 떨어진 무적행의 출입구 문은 힘차게 닫혔다. 어린 녀석이 흑상품을 타고 났으면 뭐 하겠느냐? 경거망동하지 않고 조심하여 밖으로 내 녀석의 힘을 드러내지 말았어야지. 그렇게 나대니 우리 사부께서 내 녀석을 주목했지 뭐겠느냐? 녀석아, 삶은 적당히 둥글게 살아야지. 아무튼 내 선사는 나의 사부에게 어떻게 되었을 것이고 내 녀석은 결국 내가 정리했구나. 흐흐흐흐. 저벅, 저벅, 저벅. 영현은 칠관의 지혜관을 거침없이 걸어나갔고 여긴가? 그는 칠관의 내실 정중앙에 섰고 바닥 돌판을 보며 사삼, 하삼, 우사, 상우. 그는 혼잣말을 말하며 그는 걸음을 옮겨갔다. 반각 동안 걸음을 걸었으니 쿡쿡, 쿡쿡, 쿵크크, 크크, 크르릉. 칠관 입구 반대편의 거대한 벽면이 좌우로 갈라지고 있었다. 우와, 이 영공관은 누가 만들었단 말인가? 정말 대단하구나. 영현 도인은 벽면이 좌우로 갈라지며 밖에 빛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감탄하게 되었다. 더 밝은 빛으로 그는 두 눈을 찡그리며 감았다. 역시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대제자의 후보가 될 것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축하하오. 영보관 관주. 관주의 애제자 영현도인이 최종 승자가 되었군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10명의 관주와 골륜파 장문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마지막 관문의 문이 열리고 밖에서 대기했던 사람들이 영현의 모습을 확인했으며 골륜파 장문인이 미소를 짓고 영보관 관주 허웅에게 미소를 짓고 축하 인사를 하였다. 감사드리오. 감축드리오, 영보관의 관주님. 드디어 영보관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졌군요. 축하드리오. 아직은 아닙니다. 여러 대제자의 후보들과 또 다른 선의의 경쟁을 벌여야 하니 말이오. 허허허허. 10명의 관주는 하나같이 영보관 관주에게 축하 인사를 하였고 허웅은 폭언하며 도호를 연신 외치고 입이 귀에 걸려 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이를 보고 있던 영현 도인도 짙은 미소를 짓고 열린 관문에 출구로 걸어 나오며 계단을 힘차게 내려왔으니 허허, 도대체가 성문과 성문의 스승인 적하 도인은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민지원의 매거진에서 연재되었던 영웅불사지체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이 넘도록 연재되었습니다. 그동안 영웅불사지체 시청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현재 암천기로 2부가 연재되오니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민지원의 매거진 더욱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